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743선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수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폭이 다소 증가하면서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한글에서 좀 더 자세한 시황센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더블-D 우려가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발 악재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국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하락한 17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45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 1752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750포인트 지지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17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초가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4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재 매수가 집계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 커지면서 낙폭을 줄여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980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 600원 넘는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47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4포인트 하락한 47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0포인트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가면서 472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기관의 매도에도 부담을 느끼면서 470포인트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17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 32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이 6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소화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틀째 오르면서 1,19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원 20전 상승한 1,19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원 오른 1,19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달러는 유로화 대 강세를 나타냈고 엔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도 이런 영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형주가 주춤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 1% 이상 떨어지면서 77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약세를 보여주면서 0.8% 떨어지고 있고요. LG화학도 현재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한국전력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떨어지고 있고 LG전자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2%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 떨어지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4%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태용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다음은 2% 급등하고 있고 태용도 0.2%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 당위성을 피력하자 4대강 관련주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과 홈센터가 3%, 2% 이상 오르고 있고 특수건설도 2.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주는 오늘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주들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10.9%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과 계룡건설 2%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림산업도 1.8%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 증권사의 러브콜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가 4% 오르고 있습니다. 파루와 SKC, 웅진에너지 모두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1% 급락하는 가운데 우선주가 대거 상한가를 지켜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높아서 대안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벽산건설 우선주가 15% 상한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식품 우선주, 성문전자 우선주 모두 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다 보면 쉬어가는 구간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6포인트 밀려있네요. 174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권입니다. 4포인트 떨어진 470선, 470선은 지지가 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나란히 1% 이상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데요.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면서 시장 흐름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짜봐야 하는 건지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가장 큰 궁금한 점일 텐데요. 어떤 종목들로 또 어떤 업종들로 매수를 한다면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종목들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시장 흐름 좀 봐주세요. 예, 일단 올해는 지수가 계속 올라오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조정세로 좀 돌아온 모습입니다. 예. 제가 1700대 후반부터 계속 박스권 상단이고 1800을 넘게 열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왔는데 어찌 보면 불길하게도 제 말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1800을 넘기기에는 모멘텀이나 실적 또는 그런 해외 지표의 수급이 역시 좀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다우 지수가 1만 선을 위협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9천 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오면서 비교적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선전을 했던 코스피 역시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오르기 위해서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이미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 다음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지수가 크게 오르기도 어렵고 크게 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장세로 다시 움직일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1730선이 61선이고 1708, 즉 1710선 정도가 121선인데 지금 이번 조정은 아마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한번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1730에서 1차 지지를 받을 테고 다시 해외 악재가 불거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한다면 1710선이 2차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로는 건설 업종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도 계속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외 수주도 떨어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는데 DTI 완화 등 구체적인 부동산 완화책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는 중동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의 그런 해외 수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레저 관련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즘 들어서 1700 넘으면서 기관 환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니저들이 판매에 대응하는 방법이 지수의 주도주를 팔기보다는 코스닥 업종의 그런 장비 업체를 팔면서 환매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수가 오를 때도 못 올랐고 내릴 때도 같이 내리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역시 9월, 10월이 넘어가서야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좀 저가 매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가 고점 대비 5%에서 10%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2, 3% 정도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한 1, 2% 정도 지수 기준으로 내린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손만 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시금 또 좋은 기회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이제 주수가 1730선 1차 또 1710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게 맞겠다 하셨고요. 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살펴보자 하셨습니다. 좀 전에 건설업종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 또 레저 업종을 보자고 하셨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레저 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들고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레저 업종도 굉장히 많은 예. 종목들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GKL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맞나요? 예, 맞습니다. GKL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코리아 레저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25,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며칠간 계속 급락을 해서 19,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늘었지만 실적이 줄었다. 즉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인 출입국자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고객들이 카지노에 와서 돈을 잃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고 간다. 그런 내용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 혹시 강원랜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뭐 GK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원랜드에서도 바카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승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타짜라는 사람들이 와서 바카라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추세적으로 볼 때 주식하고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가위바위보를 해서 주먹을 내서 이겼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먹을 내면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중국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주먹 내고 주먹 내고 주먹 내고 꺾일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연승을 많이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 확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19,000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4분기부터 힐튼 호텔에서 또 영업장이 새로 지금 런칭을 하게 되고요. 또 하반기 실적이 지금 2분기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악재를 전부 다 털어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만 원대부터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틀 사이에 벌써 1,000원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이라도 좀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지난주에 찍었던 저점이었던 1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여행 비자 받기가 조금 쉬워지면서 국내 시장, 우리나라로도 또 여러 가지 게임들 하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GKL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요. 일단은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것, 그만큼 중국인들이 배팅을 해서 많은 돈을 따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제 앞으로의 매출은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21,150원 선 지금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동아제약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제약을 128,500원에 80% 갖고 계시다고요. 6023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비중이 지금, 많으셔서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매입하신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예. 제약업종이 요즘 들어서 계속 밀리다가 다시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요. 실적 자체는 이미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 실적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부에서 굉장히 제약업종에 대해서 많은 프레스를 가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보통 제약영업 직원들이 의사라든지 그 개업의 또는 그런 대학병원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위해서 약간의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자체를 쌍벌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즉 의사도 처벌을 하고 영업 직원도 처벌을 한다는 그런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제약업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자체가 다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하반기 들어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기는 어렵고 한 13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신 가격이 8월 말에서 9월 초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신 가격 내지 13만 원까지 올라오시면 그 80%를 한 40% 정도만 줄여서 다른 종목을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을 이제 또 조금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13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그때쯤 와서 비중을 한 40% 정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바이오엠 보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종목이죠. 1737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2,400원 30% 갖고 계십니다. 매도 타이밍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그래도 좀 위험한 가격에 예.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입니다. 예. 이 디오스텍이라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우회 상장을 통해서 차바이오를 인수를 했는데요. 줄기세포 선두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다 할 뚜렷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은 대부분 카메라 모듈 쪽으로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자체보다도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총이 약 7천억 가까이 됩니다. 7천억이면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거의 순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배아줄기 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세포가 또는 그런 파괴가 되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 뭐 포배기, 낭배기라는 식으로 계속 세포가 초기에 분열을 할 때 그런 줄기세포로 분열을 시키면 어떤 세포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이런 줄기세포의 요지인데요.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 전에 엄청난 바이오 열풍이 불었던 거를 다 기억을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그런 바이오 매출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테마가 좀 크게 불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해 신약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일단 말이 멈추기 전까지는 먼저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뭐 저점 대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13,000원 정도로 현재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참고 들고 가시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휴캠스를 보겠습니다. 휴캠스를 매수하신 분이요. 33,85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20% 갖고 계시고요. 875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꽤 오래전에 사신 것 같거든요. 33,850원에 예. 사시려면 아마 2009년 정도에 사셔야지 그 가격이 나올 텐데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좀 화학업종이 좋아서 많이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남해학에서 분사된 회사고 전체적으로 질산이나 암모니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실적이 지금까지 계속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얼마 전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주가에는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 8월을 주도했던 업종이 화학업종이고 특히 한화케미칼이라든지 뭐 금호석유, 슈캠스 이런 종목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들어서 석유화학 업종이 다시 좀 꺾여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더블딥 우려에는 그거에 대한 장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성장성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121선도 아직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좀 매입하신 가격이 많이 좀 위짜리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요. 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금 주식수가 좀 더 늘어나고 현재가가 좀 달라질 텐데요. 무상증자를 한 후에 가격으로 감안을 한다면 3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다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희영 연구원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GKL 다시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25,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19,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와 3부 시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에 대비해서 17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1742포인트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 1,0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65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지수를 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수를 상승 쪽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6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의 팔자세가 지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만이 주식을 사 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47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목표는 2015년과 2020년 등 5년 단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녹색위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 심리 지수는 110으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도 여전해 현재 경기 판단 심리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선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도 뛰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 전망지수는 146으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올랐고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2%로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B급, 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교육과학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충원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B급 그룹 대학 44개 교와 C그룹 대학 6개 교를 각각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내달 8일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B급 그룹 대학 신입생엔 등록급의 70%만, C그룹에는 등록급의 30%만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종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대해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점검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간 이견을 좁혀 논의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 차관은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 완화 여부와 그 폭에 맞추고 있으며 LTV 완화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임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자,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는 1744선에서 어제보다 16포인트 정도 밀려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47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투자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전략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